자세한 전략 체크해보는 스페셜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 주면서 시장이 조금씩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주도주는 순환매 지속, 중동 리스크는 체크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도주 순환매는 지속이 되고 중동 리스크는 체크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특히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이제 뭐 중동 리스크가 두 가지로 좀 구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는 나스닥 차트 모습 보시면 2500포인트에서 이제 눌림목 들어갔죠. 뭐 헤비한 조정이라기보다도 눌림목이 들어갔는데 일단 두 가지가 좀 걱정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중동 리스크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 변수 발생됐을 때 나왔을 때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금리 통화 정책이라든지 사실은 뭐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해석의 여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손쓸 방법이 좀 없죠. 이렇게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 버리면 뭐 계속 그 되풀이됐던 패턴 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 사실은 연준 위원들이 지금 어떻다 조금 그 시간을 뭐 2주 한 달 정도는 그 시장에 아무리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자기 자신들에 대한 뷰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바뀌죠. 일단 중동 리스크부터 좀 정리를 하면 지난 이틀 전에 정리해드렸어요. 크루드 오일 모습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범주 74불, 73점 중반까지 예상됐는데 5% 정도 반등이 나왔고 중동 리스크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반영된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시황적 요소가 조금 앞설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조정 구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눌림목이라든지. 단지 이제 학습 효과 쪽으로 갈 거냐, 학습 효과. 좀 좋은 거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학습 효과로 간다는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동 리스크도 뭐 종교적 신념의 문제입니다만은 확정 기로 가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게. 연휴 뭐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뉴스플로우를 좀 보게 되면 미국 좀 개입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제가 봤을 때 역정내는 모습 같은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따라서 사실은 주도력이 좀 상실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틀 사이에 핵시설 타격해서는 안 된다부터 또 이제 이란이 어찌됐건 중동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도 있지만 이란이 분명한 건 원유 생산국 중에 2위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우디가 1등, 이란이 2등, 3위가 이라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오페크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 그리고 셰일가스에 미국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사실은 유가 상승을 바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물가가 자극받는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할 거다. 이제 고용 정책의 시황적 요소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유가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그런 소비자 물가를 제외하고 식료와 에너지가 빠집니다만은 사실상 시장 물가는 그렇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바라는 그 스토리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확전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을 좀 했는데 사실은 국민 정서를 반영했을 때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 미사일 좀 주고받았습니다만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면 아름답고요. 사실은 생명보다 귀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약간 너무 이렇게 치고받고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이 좀 남아있긴 한데 중동 리스크는 사실 주말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두 가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방정 지속돼가지고 약간 확전 뉘앙스 풍기고요. 오늘 흥구소개 같은 종목도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는 고용지표 안 나와가지고 안 좋게 나와가지고 해석의 여지로 몰아버리면 사실상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저의 이제 주관적인 분석과 해석은 어떻느냐. 중동이 지금 사실상 저의 주관적인 판단은 확정 기로로 가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사실 미국이 가장 바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지배력이 낮아졌을 때 중동 국가들이 죄송합니다. 끼어드는 형태예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리스크를 조금 배제한다면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전쟁이니까 뭐 킵해 놓죠. 고용지표예요. 이제 고용지표를 과연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가지고 지금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우호적으로 나올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저는 서비스업 지표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하는 게 시대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왔는데요. 요즘은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소비 지출 항목이 이제 좀 변했다는 거죠. 지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서비스업 지표 가지고 미국 경기가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고용 지표가 가장 베스트는 뭐 기대만큼, 가이던스만큼 나오는 게 시장이 21선 정도 눌림목 위에 버텨질 것 같고, 안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다,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면 넥스트 레벨에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뷰는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그죠? 시카고 CM에서 발표하는 50bp나 25bp의 확률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조정은 좀 깊어질 수 있다. 지금은 일단 21선 지지력 테스트와 19,500에서 19,7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 고용 지표와 중동 리스크에 대한 확전, 학습 효과 좌지우지할 것 같다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모습은 여러분 달러 인덱스입니다. 강하게 좀 100% 언저리를 깨고 내려가지는 못하는 모습 같아요. 네,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매크로 변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중국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의외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좀 선을 그었던 모습인데, 홍콩 항생지수 현물 모습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가장 낫거든요, 지금. 이 왜 홍콩 항생지수 현물 모습이 좀 중요하냐면요. 네. 지금 사실은 일봉 모습을 이렇게 수식 상황으로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네. 이 주봉 모습입니다. 오늘 변곡점 저희가 줄을 그어놓은 모습인데, 홍콩 항생지수 주봉 모습이 3,343인데 이번 주에 또 10%가 올라갑니다. 사실은 변곡점에서 윗골이 달리고 좀 내려오지 않겠냐 싶었는데, 뭐 중국이 버텨주면 저희한테는 나쁠 건 없어요. 뭐 미국의 어떤 헤비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나 고용 지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버텨준다. 전혀 우리한테 나쁠 건 없다. 단지 이제 양대 지수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오늘 KRX 바이오입니다. 먼저 KRX 바이오 주봉 모습인데 오늘 제약 바이오가 괜찮죠. 장중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3시 반에 이제 주봉 캔들이 만들어지겠죠. 종가 마감이 될 텐데, 늘 장중 대응은 트레이딩 관점이고 스캘핑 관점인데, 사실은 종가 마감이 됐을 때 매수 매도의 어떤 힘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역시 추세가 계속 우상향 됐던 부분이기 때문인지 KRX 바이오가 눌림목 들어가고 나서, 또 삼바가 눌림목 들어가고 나서 셀트리온이 좀 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세 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4,000포인트 안착하고 넘어갈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태가 다시 한번 진행된다면 뭐 주도전의 순환매 원티어로 제약바이오가 올라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지수예요. 지수 힘 없죠. 네, 2,600선에서 지지 반등이 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2,550선에서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틀 전에 그랬습니다. 2,600선이 매도 물량, 잠재적 매도 물량 추이가 있기 때문에 2,600선이 지금 저항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게 접근 방식이에요. 자꾸 그 욕구가 좀 올라오죠. 차익 실현 욕구가. 야, 치고 빠져야 되나? 네. 지금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로 치고 빠지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중장기 전략에 대한 투자 관점을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본인의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은 추세 변화는 일단 2,600선 위로 올려놔야 된다. 단지 미국 시장은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아시아 신흥국 시장, 중국이나 홍콩 항생지수는 좀 받쳐준다. 자, 단지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보면 코스닥이 분위기는 더 좋습니다. 지난번 이틀 전에 그어놨던 지지 라인 그대로고요. 750선, 754선까지 빠졌는데 지지받고, 코스닥은 750선 무너지면 좀 피곤합니다. 720선까지 바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금요일 종가 마감이 되면 지지 저항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시황 분석 그리고 통계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은 750선 유지받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과연 강하게 780선을 돌파해가지고 다음 주에 800선, 820선까지 붙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지금은 굳이 우리가 뭐 금투스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계속 수급 동태를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주도주 쪽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수단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고요. 이틀 전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였고, 오늘 알테오젠, 오스코텍, 밑에 내려오면 리가캠바이오, 메디톡스, 에이프릴 바이오, ADC, 뭐 HK 이노엔도 있고, 여러분들 컨디션
그 다음에 오늘 한올, SK바이오팜, 한미약품까지 강세거든요. 결국은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를 이어가는데 결국은 지수가 먼저 선행이다 보니까 지수가 어디서 유지되는지 지지를 받는지가 체킹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만은 종가 마감까지 좀 확인을 하고 월요일날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주말 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주말에 어떤 확정 기로라든지 미사일 공방전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사실상 월요일 날 코스닥은 다시 한번 750선 지지라인 테스트, 코스피는 2550선 지지라인 테스트가 월요일 날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은 또 고용지표와 중동 리스크가 좌지우지할 것이고 지수는 지지력 테스트가 중요하다라고 전략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순서대로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순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주도주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주셨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대장주가 끌고 후발주자가 따라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장주가 끌고 후발주자가 따라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또 유한양행 그리고 또 후발주자까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지금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나. 뭐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뭐 조금 KRX 바이오 아까 뭐 4,000포인트 넘어가서 완벽하게 뚫고 가진 못했지만 기본선과 회기선 안에 있으면서 눌림목 과도 제약바이오가 일단 추세는 먼저 틀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지 않냐 이런 평이었거든요. 지금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건 뭐 삼바가 11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눌림목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21선 이기고 갔는데 지금도 비슷한 언저리인 것 같아요. 약간 21선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95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거치고 21선에서 오늘 종가 마감이 중요하겠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종가 마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일봉 종가 마감보다는요,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물론 자기가 이제 속도를 높이려면 분봉이나 일봉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교과서적인 내용은 평균적으로 거의 주봉이에요. 네, 여러분들. 주봉 종가 마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봉 종가 마감 모습인데, 이번 주에 사실상 내려갔지만 기회가 있었죠. 물론 매매 관점에 어울리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번 주에 보니까 저가로 95만 8천 원까지 찍고, 다시 한번 시가 98만 4천 원 위로 안착하면서 100만 원을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시황적인 요소가 좀 도와줬습니다. 오늘 NH라든지 KB라든지 리포트 냈죠. 120만 원, 126만 원까지 포워드 이제 12개월 1년치 목표가를 126만 원까지 최대치를 좀 냈던데 동의하고요. 단지 이제 눌림목 구간이 여기서 바로 눌림목 후에 갈 것이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답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관 행보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업황이나 시황은 삼바 어떤 CDMO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셀트리온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만 원 지지력 테스트가 끝나고 지금 아직 뭐 주봉 기준으로 하나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만은 지금 21선 지지력 테스트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만 원대 굉장히 좀 돌덩이를 박아놔가지고 제가 원하는 선까지 갔다가 추석 때 단기 조정 나갔거든요. 이제 21만 원 좋은데 이번에 21선 이겨내고 21만 원 넘어서 24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테스트해야 될 것 같고 시황적인 요소로는 뭐 진펜트라 3분기, 4분기 실적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영상 좀 참고해 보시고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삼바 셀트리온이 끌어주니까 이제 반응한 게 오늘 유한양행까지 다시 한번 주봉 모습입니다. 주봉 5일선 테스트하고 찍고 반등. 아직 근데 유한양행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조금 위태위태하고요. 내용은 보니까 왜냐하면 오늘 렉나자 약가가 3억 원으로 측정돼서 7,500만 원보다 4배 정도 올랐다. 미국은 뭐 리베이트가 합법적이다. 의사들이 선호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건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몰아가면 사실은 반박 여지는 상당히 많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도 지금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어제입니다. 이제 이틀 전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 14만 원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잘 이겨냈던 부분이 오늘 강한 종목은 21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이 이제 뭐 좀 움직이니까 밑에 있는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여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신약 쪽으로 가니까 오늘 SK바이오팜이 106,900원, 한 3.6%. 한미약품 답시 한번 34만 원까지 찍고, 그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31만 원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그 다음에 오늘 한올이 또 괜찮죠. 지난주, 요번 주에 들고 나갔는데, 이틀 전에 이제 37,000원 종가 마감이 위에서 잘 되고, 21선 이겨내면서,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 네, 단지 주봉 모습은 잘 섰어요. 네, 주봉 모습은 잘 섰고, 강하게 거래량 돌파되면서 언제 42,000원을 밀어줄 것이냐. 이건 사실은 좀 최대화가 될 수 있어요. 적응증권에서는. 그러면 삼바, 셀트리온, 유한양행, 대장주도 끌어주고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ADC, 알테오젠, 리가캠,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대장주 가고 후발주 가고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 단지 이제 주도주에서 순이 이제 문제인데요. 주도주는 모두 다가 순환매 형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뒤에 2차 전지도 다루겠습니다만 떨어진다고 포트폴리오에서 빼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주도주는 편제를 해서 가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전략 체크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낙폭과대 반등은 지속, 다음 주가 분수령 이렇게 적었습니다. 낙폭과대 반등은 지속, 다음 주가 분수령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저는 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지금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8일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SK하이닉스도 뭐 19만 원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번 갭 이론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음상봉대의 양봉 지난번 갭 상승 출발했던 16만 5천 원 정도네요. 종가 마감으로 여기를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좋은 게 악의적인 리포트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게요. 양보해서 과한 리포트에 투심이 과연 정말로 나쁘게 보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좋은 측면이 뭐냐면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일축시켜 버렸으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시장 투심이 좋게 반응하거든요. 전일 엔비디아도 올랐습니다. 네. 물론 3분기 잠정 실적 이유가 이제 저는 궁금하고요. 과도한 어떤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 특히 외국계들, 시장은 동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시장이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개인들이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부채질은 할 수 있죠. 소셜 포지션에 따라서. 단지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2.9, 3%대 반등을 하고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잠깐 6만 전자 이탈했더니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를 거거든요. 6만 5천 원까지는 붙을 겁니다. 99% 확률로 붙을 거예요. 그 이상도 저는 시장 해석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가 가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YC, 네오셈, HBM 밸류체인, KC텍, STI 여기 조금씩 다 올라요. 그리고 낸드, 레거시, 코미코, 뭐 TCK 반등세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3분기 잠정 실적 이후에 이거를 가이던스만큼 비슷하게 실적을 냈는데 지금 밸류가 비싸지 않는데 이걸 이제 해석 여지로 몰아버리면 사실상 반도체는 피해예요. 다른 섹터는 지금 실적 더 안 좋거든요.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이 지금 도드라지게 좋은 종목들이 있나요? 네, 시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에 나온 숫자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빼고는 다른 데는 다 불리합니다. 오늘 뭐 현대차도 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월요일날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 해석의 여지에 관해서도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시장과 외인 투심은 지금 유입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또 LG전자까지 IT 가전 반도체까지 잠정 실적 발표가 일단 나올 때 가이던스만큼 실적을 써놓고 해석에 따른 투심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IB투자나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리포트를 이렇게 밑으로 썼습니다만은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오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오면 외국인들이 절대 견인치 안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종합 상황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수급 유입이 현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1,700억을 던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먹고 있거든요. 기관 쪽하고. 이게 뭐죠? 결국은 개인 투자자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개인이 늘 말하지만 똘똘 뭉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이길 일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네, 그럴 일은 거의 정말로
뭐 몇 년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의 패를 알려면 잠정 실적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 해석의 여지로 몰아갔는데 꺾이는 안 꺾이느냐. 그러면 대장주를 놓고 봐야죠. SK하이닉스 15만 1,000원, 삼성전자 두들겨 팼습니다만은 6만전자 2위에서 다시 한번 6만 5천원, 7만 원까지 갖다 놓느냐. 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까지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약간 혹한기인데, 이제 결국은 기관 행보로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다음 주에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지금은 매집 관점, 매매 관점 모두 다 괜찮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다음 주에 안정기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잘 버티고 있다. 접근 방식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잘 버티고 있다. 접근 방식이 핵심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테슬라가 악재가 연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까지 뭐 다 말씀드려왔듯이 저는 뭐 구조적 성장하는 섹터다. 여기에 관해서는 분명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방 산업이나 MS 시장 점유율로 리튬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객관화를 시켜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테슬라 인도량에 관해서 믿지 않았고요. 네.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역사상 처음으로 테슬라가 연간 인도량이 떨어질 것이다. 사실은 뭐 이 부분에 관해서도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안 좋게 조금 낸 건 맞는데 2차 전지 종목이 기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제 기술적인 풀이에 따라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5만 원 애웠고요. 에코프로비엔 18만 5천 원, LNF 11만 원입니다. 네. 오늘 다 뚫렸고요. 그나마 에코프로 BM이 18만 5천 원 유지되고 있는데 아직 종가 마감이 지금 2시간, 3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더 확인해야 되고 하락 낙폭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깊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바닥은 어느 정도 주봉을 보면 지금 찍었거든요. 근데 깊은 조정, 주봉 5일선을 이탈한다든지 DEMA라고 있습니다. DEMA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는 게 중장기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확실히 기간 설정을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돼요. 일주일 볼 거를 2주 정도 한다든지 2주 볼 거를 3주 정도 한다든지 요즘에 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좀 늘었거든요. 지금 56조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제약 바이오가 더불어서 가지만 이 56조까지, 56조 가지고 2차 전지까지 같이 더불어서 상승 견인차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한 60조 정도 되면 뭐 이야기가 틀려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인도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황적인 악재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는 지지력 라인을 테스트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이었고 이거는 LG엔솔 모습인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객관화를 시켜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42만 원, 43만 원에 돌덩이가 박아져 있다. 단기적으로 지지 저항은 뚫리고 지지 받으라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있는 거지만 지금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좋은 뭐 진짜 호재성 뉴스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사측에서 정말 우호적인 기사를 좀 써주거나 근데 지금은 안 써주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매도 물량이 막 출회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놀림목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분들은 이제 하방 경직성 타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건 SDI 모습. 오늘 21선에 밑으로 조금 빠졌거든요. 아직은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겁내는 모습 자체는 아니에요. 전형적인 놀림목 구간에 저항 맞고 이제 테스트구나. 다시 한번 힘차게 거래량이 생기면서 40만 원 넘어가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방 산업이 조금 개선되거나 뉴스가 붙어주면 이게 약간 사실은 주식하면서 운도 좀 필요하죠. 시장이 내가 노리고 있는 시점에 딱 뉴스가 나와준다. 이게 너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단 정리했죠. 에코프로비엠 18만 5천 원까지 확인하시고 SK LNF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25만 원 강한 돌파 못하니까 거래량 동반 안 되면서 다시 한번 21선 지지력 테스트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목들은 21선 지지력 테스트가 맞는 쪽이고
여기서 이제 헤비하게 밀리지 않은 종목들이 있겠죠. 뭐 기타 소재가 됐든 장비가 됐든 뭐 동박이 되었건 여기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잘 선정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매집 관점을 하거나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되겠죠. 2차 전지도 이제 비중 추가의 시기가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직 전방산업 개선도 안 됐는데 투심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5만 원대 밀고 들어온 흔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이고 두 번째는 눌림목 부분, 세 번째는 전방산업 개선 부분이에요. 근데 전방산업은 개선되면 저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 방식이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서는 접근 방식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 준비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호실적 전망도 나오고 있고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포인트 때문에 꼽으셨을까요? 뭐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요. 기관 행보가 걸면 그만큼 응축된 힘도 큽니다. 지난번까지는 제가 그 단기 목표가를 한 달 동안에 21만 원까지 측정해 드렸거든요. 20만 5천 원에서 딱 맞았고 결국은 이제 21선 지지력 테스트 시황적인 분석은 다 끝냈거든요. 변화도 없고 실적이야 저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사측에서 증명해야 될 내용이지. 그러면 앞으로 측정해야 될 게 좀 기술적인 부분하고 수급 유입 그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를 거쳐서 21만 원을 넘어가는 쪽에서 타진해보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런 거죠. 손실은 짧고 그래도 기대 수익률은 21만 원 돌파하면 높아지는 구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을 준비했거든요. 19만 원이 좀 빠져도 사실은 유효한 자리입니다. 물론 18만 원이 강하게 깨져버리면 리스크 관리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눌림목 구간에서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체크해보자는 차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셀트리온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고요. 전문가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1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이번 주 기분 좋게 마무리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